지금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럼 남은 대안은 뭐겠어요? 경제를,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도 더 힘들게 해서 실업률을 더 끌어올리고 임금발 인플레이션도 잡아버리고 아마 이런 포지션을 계속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요즘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부채 상향 한도 이슈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죠. 미국이 부채 상환에 실패할 경우에 미국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미국은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정부는 나라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에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거예요. 연쇄적으로 기관들이 문을 닫아버리거나 직원들이 해고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오히려 다행이거든요.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달러의 신뢰도죠. 미국 정부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은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도 결국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젠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달러의 위용을.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달러가 됐잖아요. 실제로 미국 여러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면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기화해서 일단 그 상대를 괴롭혀버리는 거, 이거 자주 목격하셨을 겁니다. 달러로. 근데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왜 미국은 부채 한도 상향을 서둘러서 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왜 말로만 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국이 이제 30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돈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기에 이 부채 상향 조정을 통해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을 미국도 벌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 부채 상향 조정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아니 무조건 하긴 할 건데 최종 합의가 나오기까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미국이 부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양 당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어때요? 서로 다른 정책,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부채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 같아요. 팩트. 이유에 어찌됐든 미국으로선 무조건 부채 한도를 상향하긴 하겠지만 이 또한 너무 쉽게 결정해버리게 되면은 미국 경제나 달러에 우호적이진 않을 거예요. 부채 상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때요?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에게 어찌 보면 경계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달러의 신용도도 조금은 영향은 있을 거고, 저 또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같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나,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해가나 좀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국가 신용 등급이 미국이 트리플 A 단계에서 한 단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지금 같은 불안감이 막 파도처럼 넘실댔었지만 결국 빠르게 그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거든요. 미국 달러의 신용도도 그때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하락폭이 시장이 걱정했던 것처럼 크지도 않았어요.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더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슷했던 사례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에 실패할 가능성은 솔직히 굉장히 낮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겠어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국은 미국이죠. 달러예요. 또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권 발행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좀 다른 신흥국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이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부채 상향 조정은 이루어질 거니까 논외로 하고 정부의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세금을 인상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더 많은 세수를 창출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는 미국 경제에 어찌 보면 큰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앞으로 미국이 취해가는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자라면 이걸 또 빼먹을 수는 없겠죠. 어제 발표된 CPI예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4.9%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제 물가라는 게 금리와 좀 많이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4.9%, 이 4%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시장은 5%를 예상했었는데 4.9%가 나와버렸죠. 다행히 시장에도 패닉은 오지 않더라고요.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CPI가 뭐 우호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요, 이번 CPI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 편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음 FOMC 회의 직전에 또 한 번 핵심 CPI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준은 가장 최신의 CPI를 검토할 거지 뭐 지금 나온 CPI를 검토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제 발표된 CPI에는 굳이 우리 모두가 뭐 온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번 FOMC 회의 직전에 나올 뭐 CPI나 일자리 보고서가 어제 나온 CPI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시장은 CPI가 좋게 나왔다면서 올랐거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도대체 이번 CPI가 뭐가 좋아졌다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시장도 올랐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직전 5%에서 0.1% 작아져서 4.9%가 된 건데 사실 이게 뭐 시장이 환호할 정도로 뉴스에서 뭐 김칫국을 마실 정도로 많이 내려간 것인지 사실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더 떨어져 주길 바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미국의 설문조사 자료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인들의 여러 설문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흥미로운 조사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설문조사가 뭐였냐면요, 내가 앞으로 1년 안에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 5%대에서 요새 12%대까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재취업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의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55%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1년 이후로 최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국인들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겠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런 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요, 앞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가계 재정에 대한 관련된 설문조사도 이것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가계 소득이 3%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계 소득이 3%가 증가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얼마냐는 거죠. 4.9%, 5%, 막 이렇잖아요. 미국인들도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 더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소득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점차 더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삶의 질도 조금은 더 떨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웃긴 게 이게 바로 연준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냉정한 게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집단입니다, 연준이.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행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은행도 망하면 안 되니까 계속 신용을 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용흐름도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신용을 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급한 사람들, 대출이 급한 사람들,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린 힘들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기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몇 달간은 계속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악재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건 지금 연준이란 집단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연준은요, 국민들을 힘들어지게 괴롭히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가려고 하는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럼 남은 대안은 뭐겠어요? 경제를,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도 더 힘들게 해서 실업률을 더 끌어올리고 임금발 인플레이션도 잡아버리고 아마 이런 포지션을 계속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무한정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체 수단을 지금 이따구 식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여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공부거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슉.